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창업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. 현재 저는 이제 비즈맵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, 창조혁신센터나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기관의 강사 또는 전문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 화면에는 이 화면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, 여러 이 사람의 얼굴이 보이듯이 다 인상을 쓰고 있는데 중간에 노란색 얼굴 하나만 밝은 표정을 짓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수업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과정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 6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각 시간별로 30분 단위로 구분하여 총 12파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기업가 정신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.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트렌드 분석, 그 최근 비즈니스를 위한 트렌드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겠고,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, 그래서 사업화 전략에 대한 부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링캠퍼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링캠퍼스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캠퍼스 작성 순서와 그리고 작성에 따른 인터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5교시 때 진행되고요.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해서 향후에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총 6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각 파트별로 구분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길 가다 보면 길 사거리에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전광판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,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날 시점 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있는 이런 큰 전광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풀칼라가 놓이지 않고 좀 주황색이나 좀 누르끼리한 색깔이 대부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는데,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전광판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전자부품이 꼽혀 있다.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전자부품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L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LED는 초기에 붉은색하고 녹색 이 두 가지가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으로 빛을 내니까 주로 주황색이나 좀 노란색 계통이 나왔는데, 조금 전에 화면에 봤던 것처럼 풀칼라가 나오려면 색깔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. 무슨 색이 필요하죠? 그렇습니다. 바로 파란색입니다. 이 청색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개발되느냐?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붉은색과 이 녹색은 1980년대에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상용화가 됐는데, 청색 LED를 개발하지를 못했어요. 무려 얼마 동안이나 27년 동안이나 개발하지 못했던 것을 1993년도에 일본의 한 회사원, 즉 연구원이 이 청색 LED를 개발해 성공을 하게 됩니다. 이 회사원의 이름이 뭐냐면 나카무라 휴지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2014년에 개발하고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몇 년 만에 개발했느냐? 4년 만에
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는데, 저는 인터넷을 이걸 접하면서 와, 이 대단한 사람이다.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정도 출신의 아주 뛰어난 인재, 쉽게 말하면 금수저였지 않느냐라고 하고 지나쳤는데, 이분이 201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. 그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금수저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서전 안에 보면 이 사람 개인적인 프로필이 잠깐 나오는데, 1954년도에 일본 에이메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, 혹시 우리 친구들 에이메현 어디 있는지 아세요? 모르시죠? 에이메현이 어디냐면 일본 제일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의 현에서 태어났고, 그 인근에 있는 도쿠시마 대학이라고 있는데, 혹시 도쿠시마 대학은 들어보셨나요? 이것도 처음 들으시죠? 후쿠시마는 많이 들어봤는데, 그래서 저도 도쿠시마 처음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열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인근에 있는 아주 작은 대학의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셨고, 바로 79년도에 니치와라는 화학회사에 이분이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. 보통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데 참여를 했겠죠. 그래서 제품 개발하는 이 과정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려는 중견이나 대기업에서 와, 이 당신네 회사들 제품 너무 괜찮다. 다 만들고 나면 우리가 구매해 주겠노라 라고 했던 기업들이 물건을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매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. 그것도 10여 년간이나 외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나카무라 슈지라는 분이 너무나 열받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열받아서 그 담당자한테 야, 사주긴 해놓고 왜 안 사주느냐 라고 하면서 따지니까 그쪽에 있는 담당자 왈, 나도 사주려고 위에 결제를 올렸다. 그런데 그쪽 회사의 결제권자, 사장이 되겠죠. 결제권자가 사인을 하다 말고 이 니치와 회사 정말 괜찮은 물건이지, 성능 좋고 품질 좋고 오케이. 근데 사인을 안 하고 책상에 그 펜을 딱 놓으면서, 근데 말이야, 이 회사가 너무 자꾸 영세하니까 우리가 이 회사 물건을 수십만 대 샀다가 이 회사가 부도나면 자네가 책임질 거냐 라고 하면서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살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카무라 수지라는 사람이,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, 쇠가 빠지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주니까 처음에 열받아가 시켰다가 이분이 이제 생각을 바꾸었어요. 우리처럼 자꾸 영세한 회사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 없단 말인가 해서, 그러면 우리처럼 자꾸 영세한 회사일지라도 남들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주지 않겠느냐, 이런 생각을 바꾸었죠. 그래서 도대체 그런 물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고 찾았는데, 바로 찾았던 제품이 바로 이 청색 LED라는 제품입니다.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붉은색하고 이 녹색은 1980년대부터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색 LED를 무려 27년 동안이나 엄청난 자금, 시간, 인력 다 갖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실패를 한 거예요.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다 실패한 걸 보고, 야, 이걸 만들면 이거 대박 나겠다 이러면서 아까 했던 자기 회사 니치와라는 회사 사장을 찾아가서, 사장님 이거 우리 청색 LED 만들면 떼돈 벌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니치와 회사 사장이 그래 알았다,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럴 줄 알았는데,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 니치와 회사 사장이 하지마, 안 돼, 절대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, 야, 이 사람아, 이렇게 큰 연구기관이나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실패했는데, 우리처럼 작고 영세한 회사에서 얘들 따라가다가 어디 회사를 말아먹을 일이냐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. 제가 사장이었어도 아마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직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대처하느냐, 예,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 직원들의 모습인데,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. 처음에 사장이 하지 마라 그랬을 때
알겠다가 아니라 아니 왜 안 된다 그러느냐 하면서 며칠간을 계속 한번 할 수 있다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사장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장은 그래 한 며칠 오다가 말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심지어 2달째부터는 혼자 오지 않고 자기 동료나 선배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작은 회사에다가 파벌도 나눠주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다시 찾습니다. 찾아서 정말 자신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다 자신 있습니다 해보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게 해줄 테니까 딴 사람은 일해야 되니까 딴 사람 바람 넣지 말고 혼자 작업해. 그리고 조만한 사무실을 하나 내주면서 여기서 해라. 다른 사람들이 일해야 되니까 하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. 그리고 하나 하는 말이 자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니 하게는 해줄게. 단 자금 지원은 없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돈도 안 주고 열심히 해라. 이 말은 하다가 알아서 스스로 포기해라 이 뜻입니다.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거냐? 차프라 내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건데 이분은 달랐습니다.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자금 지원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주변에서 쓰던 제품들을 서로 빌려오고 얻어오고 이러면서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을 가지고도 무려 27년 동안이나 개발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다가 남았던 물건들을 최대 얻어오고 빌려오고 해가지고 개발을 하니 이 개발이 제대로 될 리가 당연히 없었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느냐면 콘덴서라는 조그마한 어떤 전기 제품이 들어가고 또는 그 전기 제품을 뜯어보면 녹색으로 된 헤로기판 보이시죠? 이런 것들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다 얻어오고 빌려오고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 제품들은 전기를 좀 과하게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? 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뻥뻥 터지기도 하고 또 헤로기판은 막 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막 폭발음도 나고 또 연기도 막 나고 이러니까 자기 동료나 선배들이 무슨 사고 났나 싶어서 우르르 달려와 봤더니만 콘덴서 깨묻고 헤로기판 태워묻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나든 연기가 나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. 뻥뻥 소리가 나면 또 절마 뭐 하나 깨먹었네. 또 연기가 나면 저 사람 또 하나 뭐 또 태워먹었네. 이럴 정도로 무관심 속에서 이분이 무려 4년 동안 약 500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이 청색 LED를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는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세계적인 연구소, 세계적인 큰 기업 이런 데다가 당신네들이 27년간에 해도 개발에 실패했던 것을 내가 4년 만에 이 청색 LED를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 있는 연구원들이죠. 연구원들이 와 고생했습니다.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첫 마디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. 못 믿겠다.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왜냐? 자기들은 엄청난 자원, 엄청난 어떤 그 자금과 그리고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도 27년 동안이나 해도 못 만들었던 것을 이 사람은 아무 자금도 제대로 지원 못 받았고 그리고 그 인원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없었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4년 만에 청색 LED를 만든다는 거 도저히 용납을 못했던 쉽게 말하면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아마 용납을 못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 큰 기업이나 연구소에다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. 풀었더니만 그 연구소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실험을 해봤더니만 자기들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약한 불빛이 나왔는데 그 불빛에 약 한 200배 이상의 엄청나게 밝은 불빛이 나왔고 바로 상용화해도 전혀 손색 없는 제품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이 회사는 그 청색 LED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 청색 LED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아예 오픈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
저나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? 아마 여러분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집에 있는 TV나 컴퓨터의 브라운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? 바로 뒤에가 툭 튀어나왔던 브라운관 TV, 그 브라운관 모니터 한번 보신 적 있나요? 근데 이게 지금은 싹 다 없어지고 어떻게 얇은 LED로 싹 바뀌어 있더라. 그래서 인류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했다 해서 201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을 하셨던 분이다.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하필 또 왜 일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근데 저는 배울 점은 배우자. 이 사람의 어떤 특이한 점, 또 잘한 점은 우리가 배우고 해야 이길 수 있더라.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점을 배우자 하느냐면, 제가 2014년도에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, 그 책을 제가 사서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어떤 문구가 나오느냐면 1%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해 보라라는 문구가 한 구절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. 책 제목이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이 책인데, 지금도 아마 서점에 가면 있을 거예요. 아마 얇은 책인데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저는 1%의 가능성만 있으면이라는 도전해보라는 이 멘트를 딱 읽다가 제 가슴 한기퉁이를 퉁 치는 느낌, 쉽게 말하면 제 자신한테 엄청 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. 왜냐? 아마 여러분들도 교육 공부하면서 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, 저는 강의나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늘 즐겁고 재밌는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.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. 그럴 때마다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뭐 힘들고 어려우면 차보라 다음에 하지 뭐, 미루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랬던 저였는데, 이 문구를 딱 읽은 순간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래서 그때 사실은 다짐을 했죠. 1%의 가능성만 있으면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자.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이 총 6시간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창업 또는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어떤 가능성만 있다면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.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1%의 가능성에 도전해 보라 라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